요즘에 이런 형들 꽤 계실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 사려고 밤잠 설치는 한국 투자자들. 아, 대단하다. 역시 형들이야. 역시 형들. 테슬라 주식 사려고 밤잠 설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 대단하다. 2020년 2월 6일인데 이게 왜 이런 뉴스가 나오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인기가 미쳤죠. 주가가 올해 들어 2배 급등했다는데 이 올해가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2월 6일인데 올해가 2020년이에요. 지금 37일 지났죠? 37일 지났는데 2배 올랐어요. 37일 지났는데. 야, 37일 만에 저게 2배가 오를 수 있나? 자, 이게 왜 올라가게 됐는지가 오늘의 한 20분 정도 되는 메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뭐 많이 보던 그 주식 이렇게 올라갔다가 900불 찍고 지금 748불까지 약간 하락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우리나라 신문 말고 제가 외국 신문을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나 했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었구나. 테슬라 스톡이, 테슬라 주식이 out of this world,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난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이 알았거든?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잠깐만. 야, 미국에서도 이런 표현 쓰는구나. 저세상 주식이란 거죠? 저세상 주식.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주식이 아니라는 거잖아. 아, 이게 글로벌한 표현이었네. 저세상 주식. 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 세상 주식이 아니고 114%가 올랐다. 저세상 주식이다. 아, 이거 글로벌 사람 똑같네 생각하는 거는. 얘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 얼마나 미친 듯이 올랐냐면 2017년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속도로. 37일 만에 100%가 오르니까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속도로, 빵이 아니라 잘 안 오르는 넷플릭스 하나 빼고 파트? 파그트. 이거 발음 이상하잖아. 넷플릭스를 빼면 N을 빼고 T가 들어간다는 건데 빵 대신에 파그트, 하여튼 뭐 그런 게 된답니다.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올랐냐? 물론 첫 번째 이런 희소식이 있었죠. 지난번에 전기차 얘기할 때, LG화학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건데 유럽이 전기차 지원을 굉장히 확대해서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부 전기차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물론 당연히 이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유고요. 멋진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전에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문제, 테슬라 회사의 가장 큰 문제, 항상 얘기했던 거, 사람들이 너희는 이래서 안 돼, 이래. 그쵸? 생산량이 안 됐어요. 니들이 차가 아무리 멋있고 좋고 비싸고 떠나서, 아니 꼴랑 뭐 10만 대 팔고 꼴랑 20만 대 팔고 뭐 어쩌자고. 이거 애들 장난하는 거냐 지금. 목표가 50만 대인데 이거 거의 영원히 못 채울 기세였어요. 생산량이 안 되니까 니들이 아무리 뭐 훌륭한 차를 만들어도 뭐 애들 장난하는 거지. 그게 돈이 되겠냐. 이게 가장 큰 뉴스였는데 이런 거죠. 모델 3 생산량 우리가 50만 대를 달성할게요 라고 했었는데 2018년에 시점을 또 연기했다. 테슬라 모델 3의 꿈이, 그러니까 많이 판다는 꿈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심지어 얘네는 주당 몇 대 나오는가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놓고 봤어요. 기술을 떠나서 생산을 해본 경험이 없던 기업이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지금은 아니죠. 이게 과연 생산에서 효율성을 맞출 수 있을까? 너희들은 안 될 거야. 2018년만 해도 벌써 의문은 커져만 간다. 이런 기사들이 쭉쭉 나오고, 당시에 머스크 형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전기차 생산량을 50만 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8년 제가 꼭 50만 대를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됐죠. 초점은 사람들이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당 막 몇 개 봤는데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니까, 아니 뭐 전도 유망한 약속으로 투자자 눈을 멀게 하는 판촉하는 CEO 아니냐. 심지어 이 공매도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우리 짐 체이노스 형, 죄송합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저 같은 사람까지 형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웃는 건 상당히 죄송한데, 테슬라는 수익을 낼 수 없다. 왜냐? 못 만드니까. 아니 뭐 20만 대 30만 대 만들어도 돈을 뭐를 하겠냐. 최대 장애물을 만나지도 못했다. 안 될 거야. 저게 안 될 거라고 하면서 신문 기사들이 어떻게 뜨냐면은 시대의 사기꾼이다. 지금도 아직 이런 견해가 많아요. 가격을 떠나서. 왜냐? 15년간 흑자가 없어요. 그 몇 대 만들려고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데, 아니 뭐 2017년까지 연말에 뭐 자율주행차가 미국을 누비게 하겠다, 안 됐죠. 50만 대 안 됐죠. 그러니까 니네 망한 거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재무구조는 이미 불량 기업이다. 뭐 손실이 지금까지 합친 게 5조 원이다. 보면은 10년간 너희들이 만든 게 34만 대야. 10년간. 2018년 전에까지. 현대차가, 왜 우리 현대차를 넣지 여기다가? 현대차가 1년 동안 생산한 게 788만 대야. 니들이 10년간 만든 게 현대차 1년에 5%요. 5%. 도대체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이거 뭐 택도 없으니까 답은 뭐다? 공매도다. 이거 공매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머스크 형이 우리는 주당 5,000대 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7,000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아래에 있는 게 머스크 형 트위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7,000대 했어요. 뿌이뿌이 하면서 세븐데이 일주일에 뿌이뿌이 테슬라 팀 사랑해요 뿌하고 앨런 머스크 형이 자기 트위터에 했는데, 뭐 그냥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되는데 또 굳이 그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우리 포드 자동차 사장님이 이분입니다.
스티븐 암스트롱 형. 팔힘이 세신 스티븐 형인데요. 이 팔힘 센 형이 너희들은 7,000칼을 7일에 했지 우리는 몇 회 했다? 포드는 4시간에 7,000대예요. 포드팀 사랑해요. 뿌잉뿌잉. 이거 굳이 거기다 또 그 뭐 잘했다고 하고 있네. 초를 치는 거를 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하여튼 그때 엄청나게 신경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생산을 못할 거야. 생산을 못할 거야. 테슬라 너희들 숫자가 안 돼.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야. 우리는 돼. 하고 답을 보여드렸던 게 있었죠.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제가 테슬라 방송할 때 테슬라가 우리의 정답은 이거야 라고 보여드렸던 게 이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기가팩토리. 이걸로 너희들의 생산 우려를 날려버리겠다. 조그만 공장 안 만들어. 크기가 기가. 정말 무지막지한 사이즈의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량에 대한 너희의 걱정, 의심을 날려줄게.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기가팩토리에 대한 자랑을 할 때 이거를 맨 앞에 내세웠어요. 매시브 스케일. 거대한 규모. 왕창 크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5조 원을 넣어서 왕창 크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큰 거냐. 예전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보잉 747기가 9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대한 걸 만들어서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생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 안 됐죠. 저거 14년부터 계획 세워서 17년에 만들고 이미 완공이 됐는데 그래도 2019년이 됐는데도 50만 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저 큰 걸 만들었는데 2020년에는 100만 대, 2019년 50만 대 그랬는데 이게 일단 안 됐어. 그러니까 생산량도 늘리지 못하고 니들이 뭐 되는 거냐?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온 거를 쭉 정리하면은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생산량이 전혀 2019년 4분기에도 미치지 못했고 큰 자동차 제조사와 비교해서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했고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게 그 당시에 되게 유행이었어요.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까지 테슬라 공매도에 들어가는 게 유행처럼 들어가면서 유통 주식수의 공매도가 얼마가 들어갔냐? 29.84%. 테슬라 전체 유통 주식수의 30%가 공매도야. 올타임 하이입니다. 올타임 하이. 비중으로는 전 세계 주식 중에 뭐 조그만 거 빼고 유명한 주식 중에는 거의 압도적인 1등이고 규모로 따지면 애플보다 작은데 애플은 테슬라에 비해서 거의 10배 큰 회사니까 애플 같은 경우 특히 애플 공매도하고 다른 IT 기업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많아서 그렇지 애플만 일방적으로 공매도되는 경우 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가 1위죠. 전 세계 공매도 랭킹 1위예요. 1위. 2019년 5월 공매도 랭킹 1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 너무 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드는 거에 비해서. 공매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처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이쪽 테슬라 공매도 외국이죠. 외국 분들이 아주 그냥 기가 엄청났어요. 이렇게 빠졌으니까. 350불 하던 게 200불까지 가면서 40% 정도 수익이 나면서 드디어 테슬라가 이때만 해도 뭐 망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까지만 드리면 여기까지는 약간 옛날 뉴스고 그런데 사실은 공매도 하시는 분들의 약간 그 뒤통수가 좀 간질간질한 뉴스가 뜨기 시작하는데 어떤 뉴스가 떴냐 2019년에 요런 뉴스가 뜹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의 기가 팩토리를 착공한다. 2019년 1월 뉴스죠. 자, 요때부터 마음에 조금 수량하면 중국인데 이쪽은 물량 승부하는데 이거 물량 때문에 골로 갔거든? 그때만 해도 에이 뭐 그래도 너희 뭐 미국에 만든 기가 팩토리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그게 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중국이 원래 외국 기업들이 중국 가서 이 뭐 만들기 쉽지 않아요. 중국 들어간 데들은 대부분 다 고생을 했어. 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사진이 나오는데 이 테슬라 형이 야 거기 리커창 형님하고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리커창 형이 이렇게 미소를 짓는 사진이 뜬단 말이지. 나 잠깐만 중국에서 형이 왜 또 미소를 짓지?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뭐 썩소대지는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게 미소를 아니 불안해지잖아. 이때부터 살짝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뉴스가 뜨죠. 리커창 형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나머지 머스크 형한테 중국의 영주권을 제안했다. 이 중국의 영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따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린카드죠. 뭐 이런 거예요. 중국인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굉장히 따기 힘든 카드인데 이걸 주겠다.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여기 나오죠. 머스크 형이 상하이 공장 건설을 글로벌사를 만들기에 너무 희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리커창 총리가 당신의 말이 진심이라면 중국은 당신에게 중국 그린카드를 줄 수 있다. 이때부터 상당히 잠깐만 등수가 따끈따끈해지는데 문제는 이게 미친 게 아닌가 싶은 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기가팩토리 착공을 1월에 하거든요. 근데 기가팩토리 3 공장이 완공이 언제 되냐면은 6월에 돼요. 여기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무슨 병원을 요즘 보면은 일주일 만에 짓잖아. 그거 보이시죠? 뭐 코로나 뭐 때문에 병원을 짓는데 병원을 일주일 만에 짓잖아. 여기는 공장도 5개월 만에 짓는 거네. 저 미친 듯한 크기의 공장을 5개월 만에 졌어요.
졌어요. 하여튼 어떻게 되나 봅니다. 저렇게 되나 보더니 에이 야 그래도 이게 제대로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 10월 말에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전에 본격 생산에 들어갑니다. 뿌 딱 기다리세요. 여기서 얼마를 만들 거냐면은 여기서만 50만 대. 테슬라가 50만 대 못했다고 미국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저 골로 갔거든? 근데 그거 빼고 여기서 이거? 역시 중국인가? 잠깐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더니 이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저게 중국에서 잘 팔려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테슬라가 머스크 형이 기가 올랐죠. 딱 기다려라 얘들아. 머스크 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금 이따 보여드리자 공매도 한 형들하고 원수예요. 원수. 거의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일 싫어하는 분보다 더 싫어합니다. 거의 원수인데 너희들 딱 기다려 하고 말한 게 유럽에도 짓겠다. 2019년 11월이에요. 자, 중국 봤지 얘들아. 중국 연산 50만 대 간다. 우리 5개월 걸려졌거든. 자, 독일 베를린에 하나 더 짓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테슬라는 사실 요게 개인이거든요. 24%. 요거는 앨런 머스크 형 거예요. 이거를 뺀 이게 한 20%니까 두 개를 뺀 이 나머지 전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거예요. 이런 주식이 잘 없어요. 24%만 개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기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관들 간의 승부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손잡고 악수하고 50만 대 뿌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 작년에 빠졌던 게 올라옵니다. 슬슬 올라와서 옛날 거기 가격까지 가요.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이 뭐 초토화됐다. 사실은 이게 시작이었어요. 2019년 10월 말이죠. 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드디어 가격이 슬슬 올라서 옛날에 플러스했던 거를 다 뱉고 마이너스해서 하루에 뭐 손실이 10억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초토화까지 아니었어요. 어떻게 올라갔었냐? 올해 초까지 정확히 고점이었는데 플러스 여기서 공매도로 먹었던 거를 다 뱉었죠. 딱 여기에 왔어요. 저런 뉴스들과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 딱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을 때 마지막 힘을 쏟는 거죠. 아직 기다려봐. 딱 왔지만은 하락에 충분히 베팅할 수 있어. 이제 다 왔지만 뭐 실적도 좋았죠. 실적도 좋고 아직 그러지만은 예전 고점에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뉴스는 이미 다 소화가 된 거야. 딱 기다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딱 기다리자라고 굳은 결의의 약속을 했지만은 요거를 넘어가는 순간에 자 그때부터는 약속이고 뭐고 없죠. 형 뭐 약속했잖아 뭐 그런 게 어딨어. 대탈출이죠 대탈출. 그 정도면은 사실 손절이죠 손절. 저는 옛날에 요것도 어느 정도 손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버틴 거고 손절이 있긴 있었겠죠. 공매도 손절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게 롱이 아니 롱이 뭐냐면은 매수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들고 있는 좀 속된 말로 존버했을 때 어쨌건 돈은 뭐 버는 회사니까 존버하면은 가격이 결국에는 돈을 버는에 따라서 서서히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쇼 포지션이잖아요. 매도 포지션 공매도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약에 돈을 벌면은 영원히 안 오는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불리한 입장이야. 시간이 내 편이 아니거든. 이 회사가 돈을 만약에 번다면 못 번다는 가정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거긴 한데 게다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이 테슬라의 주주들이 아까 보셨지만은 그 20 몇 % 빼고 나머지가 전부 기관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롱으로 버틴다. 이 주식이 언젠가 올라가니까 조금만 참고 버텨주세요. 손실이 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숏을 들고 있어. 매도 포지션 공매도를 들고 있는데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자기 쩐주한테 가서 여기 죄송한데 제가 그 테슬라 공매도를 들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뭐 발표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래서 가격이 올랐지만은 이거 곧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참아주세요. 그러면 이거 잘립니다. 자기 돈이 아니면 잘려요. 이거는 왜냐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 이거는 단지 머릿속에 있는 내 뇌피셜이 테슬라가 빠진다는 거니까 나를 믿고 참아주세요라는 건데 이게 롱에서는 가능해요. 주가가 올린다는 거에서 그 논리가 왜냐하면 돈을 꾸준히 벌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돌아올 테니까 마이너스가 줄을 때까지 참아주세요. 그나마 뭐 이러면은 설득이 되는데 테슬라 언젠간 빠져요. 왜? 그럼 내 생각이야. 그러면서 버텨달라 그러면 안 봐주죠. 쩐주가 돈을 빼요. 돈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딴 소리 해갖고 쩐주한테 가면은 잘리는 거죠. 저 잘린 사람 봤어요, 실제로. 씨알이 먹힐 리가 없잖아요. 물어본다고, 쩐주가. 아니, 내 돈으로 돈을 벌랬지? 왜 테슬라 공매도를 때려놨냐고. 롱을 잡아야지, 이놈아. 사장님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차트 보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 차트 보이지? 자,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 야,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주식운용팀 들어와봐. 주식운용팀장. 야, 돈 좀 벌고 있겠지? 야, 테슬라가 요즘에 이렇게 오른다는데, 우리 테슬라 몇 주 갖고 있나? 그러면, 그럼 죄송한데 저희가 마이너스 5만 주 들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때문에 우리 팀이 개작살 났는데요 이러면은 잘리는 거예요. 언제나 얘기했지만은 윗분들은 주식이 오르면 주식운용팀은 돈을 벌어야지. 주식이 올랐는데 팀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뿌 언젠가 테슬라가 빠져요. 마이너스 주를 들고 있어.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공매도가 바로 쪼커버가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물론 요즘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이 플랫폼 기업들은 그 생태계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요로 전 세계를 수요화시키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적이 있긴 한데 테슬라 같은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제 마음속에 있는 상상이죠.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공매도 쇼커버가 위로 나오면서 이게 900불을 찍었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 900불을 찍고 다시 빠진 거죠. 와 이게 참 상정벽해할 일인데 왜냐 불과 1년 한 3개월 전에 머스크 형은 테슬라 상장 폐지를 고려했어요. 너무 싫은 거야. 뭐가? 자꾸 누가 공매도를 쳐. 내 주식을 계속 때리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 빠져. 계속 빠지니까 주주들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자꾸 주가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소리 했다가 결국 못했죠. 뭐 경고 먹고 뭐 미국 증권위원회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위에 있는 게 2017년에 옛날에 보여드렸던 머스크 형의 트위터인데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은 공매도하는 사람들한테 여기도 기관이죠 사실. 개인이 아니에요 보통.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너희들 봐라. 쇼빌 너희들 쏘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너희 마을에는 스톰 위에도 비가 온다 이놈들아 주가 올랐네 메롱 이렇게 놀리는 거거든요. 2017년에 이런 걸로 놀리고 2018년에는 이렇게 놀렸는데도 얘들이 공매도를 막 때려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진짜 이건 거의 원한이라고 봐야 되는데 딱 기다려라. 뭐라 그랬냐면은 숏번 너희 쏘치는 사람들이 번 오브 더 센츄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되냐 화영 불타오를 날이 커밍 순 곧 올 것이다. 이 새끼들 이빨 꽉 깨물어라. 쇼번의 센츄리가 올 거다. 왔다는 게 아니죠. 올 거다. 커밍 순 할 거다. 그다음에 플레임스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화염방사기죠. 화염방사기라고 맞지 이거. 하여튼 불 쏘는 걸로 너희들을 모두 다 그 이렇게 할 날이 곧 온다. 인타임 할 거다. 딱 기다려라는 걸 언제 얘기했냐면 2018년 3월 4일 날 얘기했어. 그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잿더미가 될 그날 커밍 순 딱 기다려라 니들 공매도 이렇게 쳤다 이거지 딱 기다려라 진짜. 해서 뉴스가 어떻게 났냐면 자 이건 제가 는 거고요. 저 위에 있는 건 진짜 기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경고를 한 지 18months 레이러 한마디로 1년 반 뒤에 진짜 이게 맞죠. 아까 얘기했죠. 파이어 이거 쏜데 왜 파이어 스로우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여기서 그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요건 제가 붙인 거죠. 여기까지만 와서 파이어를 당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18개월 뒤 2019년 10월인데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진짜 왔어요. 와 저게 930불 뭐 940불을 찍었으니까 여기 300불 언저리에서 좀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900불이 갔으면 이게 얼마가 터진 거야? 상상하기 힘들게 터졌어요. 전체 들어간 돈의 2배가 터져. 2배가 300불에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준 거니까 300불에 팔고 900불에 다시 산 거니까 한 주당 600불이 터졌어요. 600불이 2배가 터진 거예요. 2배가 자기가 넣은 금액의 2배가 보통 롱이면은 100배가 터지는데 만약 저기까지 버텼으면 2배가 터지기 때문에 와 이거 뭐 화염방사 당했죠.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머스크 형은 이것 때문에 예전에 나왔지만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엄청 싸웠어요. 너희들은 쟤네들을 비호하는 거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저 형이 그렇게 싫어하고 숏하지 마라 내 거 공매도 치지 마라 그렇게 싫어했는데 실제로는 저 형들 때문에 지금 머스크 형이 지금 대박이 나졌어. 저 형들 때문에. 저기 아니었어요. 저기 친구였지 친구. 아 나 이 머스크 형 그걸 모르셨어. 그분들은 형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알고 보니 친구였어요. My friend. 시청이 1000억 달러. 지금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은 상상을 초월할 대박이 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머스크 형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냐. 이 형이 이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스톡옵션이 있어요. 스톡옵션이 있다고? 스톡옵션 있는 주식이 300불 하던 게 900불이 갔잖아. 스톡옵션이 1, 2원 있는 게 아닐 텐데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가장 내려갔을 땐 200불이었는데 200불에서 900불이면은 350%가 났잖아. 4배. 물론 조건이 있어. 근데 조건이 지금 만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 형들 덕분에.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서 만족을 하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뭐 올해만 뭐 5천억인가 그렇고 앞으로 10년간 상승세가 된다면은 550달러 60조. 지금 이미 머스크 형 같은 경우에는 수십조 부자죠. 한 40조 부자 아닐까? 4, 50조 부자일 것 같은데 여기다가 스톡 옵션으로만 60조를 더 받고 거기에 자기 주가 오른 게 있을 테니까 세계 주식 부자 넘버1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친구지. 이 정도면 친구야. 지금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워낙 크게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도요타에 의해서 세계 랭킹 2위 자동차 기업은 이미 옛날에 됐고요. 1348억 달러니까 160조 원. 와 이건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 거의 3배입니다. 삼성전자 절반? 이 정도면 뭐 알고 보니 친구였다. 적이었지만 이렇게 치고 우리 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설왕설래가 많죠. 사람들이 이걸 다 안단 말이야. 이걸 다 아니까 어떤 사람은 뭐 다 왔다 그러는 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년 뒤 주가 7,000달러.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지금 700이거든요. 원래 이래요. 원래 항상 주가에 뭐 폭등하거나 주가가 폭락하면은 이런 슈네르바가 등장을 합니다. 슈네르바 항상 등장을 해요. 저는 7만 달러도 부를 수 있습니다. 5년 뒤 7,000달러면 지금의 10배잖아. 뭐 가능한 얘기죠. 10년에 1조 달러 매출을 올릴 잠재력이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너무 그래도 5년에 10배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5년에 1000%가 오르려면 1년에 200%씩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봤더니 역시 그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야, 자기가 들고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내가 이 주식을 160만 주가 있으면 나는 7만 달러 얘기한다. 7만 달러. 이걸 왜 여기에 물어보는 거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는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 3억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억 갑니다. 3천만 원 말고 뭐 어때? 지르는 거지. 내 거면은. 저런 소리를 하니까 또 누구는 테슬라 주가 7,000달러 가면 나는 은퇴하겠다 이 자식아. 7,000달러 가서 꼭 은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들. 은퇴하면 좋잖아요. 놀러 다니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무슨 리서치는 지금 이미 주식이 아니다. 디스월드의 주식이 아니라 저세상 주식을 넘어서 이미 주식이 아니고 드디어 카지노가 열렸습니다. 뭐 주가고 뭐 PER이고 뭐 이런 건 머릿속에서 떠났어요. PER, PBR, 뭐 EPS 생산량 이런 거는 머릿속에 없고 이게 뭐 맨날에 그랬잖아요. 비트코인도 막 이랬듯이 뭐 이런 건 머릿속에 떠났고 새로운 카지노가 열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또 미래에 대한 걸 몇 개 더 보여드리면은 아주 많아요. 요즘에 정말 많아요. 별별 소리가 다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시가총액이 2조 달러! 2조 달러면은 2258조면 삼성전자의 7배입니다. 애플 1개 반.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이 정도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대충 말하는 것 같아. 뭐 들고 계시겠지. 우리 베론 형 제가 만나 뵙지 못했지만 아마 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영화 빅쇼트 주인공, 숏 조한 형 있죠. 이분이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었어요. 스티브 아이스먼 이 매니저. 실제 공매도를 쳐서 빅쇼트. 리만 브라더스 대박 났던 형이 이게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2018년부터 테슬라 숏 계속 들고 있었는데 최근 청산했어요. 라고 털어놨다. 그러니까 말하기 싫었는데 CNBC가 와서 자꾸 물어보니까 에라이 새끼들아 그래 나 손절했다 이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물어봐 이거. 가뜩이나 손절한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이걸 굳이 가서 또 물어봐서 미국 애들이 이거 잘하죠. 너 옛날에 빅쇼트에 대박 났지만 이번에는 망하지 않았어요? 뿌라고 물어보니까 손절했다라고. 뭐 실제로 손절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손절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이게 한마디로 숏의 무서운 점이에요. 숏이 궁지에 몰리면은 우리가 숏은 숏커버라 그러고 롱은 롱스탑이라 그러는데 롱스탑은 뭐냐면 롱을 들고 있다가 어떤 악재에서 롱이 꺾이면서 가격이 빠지는 거고 숏커버는 반대로 뉴스가 나오면서 위로 나오는 건데 롱스탑은 정말 무서울 때 회사가 망할 때 분식회계 뭐 이런 게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숏커버는 보통 굉장히 날카롭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못 버티거든요. 시간이 내 편이 아니고 나의 전주를 설득하지 못하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렇게 손절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많이 갖고 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공매도하면 유명한 주식이 이거잖아요. 아직도 뭐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셀트리온 형들 셀트리온 사장님도 공매도 정말 지독하게 싫어하시죠. 이 주식도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이거 한번 있었죠. 여기 이때 뭐 다 같이 공매도 들어갔다가 이때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은 아직도 근데 공매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될지.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무려 30만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3위까지 갔어요. 40조, 37조까지 갔는데 저거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뭐 아직도 뭐 공매도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셀트리 형님도 화이팅하고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근데 이때 셀트리온 공매도라 그래도 우리나라 뭐 10몇 프로? 지금도 공매도가 는다 그랬는데 10%가 안 되잖아요. 15%, 20% 이상으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까 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유통주식의 30%가 공매도가 되면서 그냥 한쪽으로 쫙 밀려버린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저게 정말 쇼커버의 공매도의 스탑, 공매도한 사람들이 포지션을 꺾으면서 올라간 거라면은 보통 모습은 이렇게 되긴 하죠. 이렇게 된다 몇 프로 가다가 그 다음에 뭐 기업에 따라서 아래고 위로 결정되긴 하는데 이런 뭐 꼭지점인지 아직 쇼커버가 더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모습에서는 이제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